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견해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기까지는 보통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또 이 시점에서부터 인가결정을 받는 데까지도 추가적으로 3개월 이상이 또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견해생을 신청하고 인가결정을 받기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그 사이에 본래 직장소득 외에 추가로 알바를 틈틈이 해서 소득이 법원에 신고하는 금액보다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견해생 변제금도 덩달아 함께 늘어나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본래 회생제도의 취지는 채무자의 수입에서 최대한 아끼고 지출을 줄여서 빠듯하게 생활하고 최대한 돈을 남겨서 그 남은 돈을 전부 변제금으로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회생기간 이 3년 동안 말 그대로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최대한 빚을 많이 갚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갚지 못한 금액을 탕감받게 해주는 제도다 하는 거죠. 자, 제도가 이렇다 보니까 견해생 변제하는 기간 동안엔 말 그대로 돈이 쪼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조사비도 부담스럽고 외식 한번 하는 것도 부담스럽죠. 그리고 영화관 가는 거 이것도 사치라고 생각될 정도인데요. 특히 요즘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점심 한 끼에 만 원씩 하는데 과연 1인 생계비 125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수긍이 되지만 법원은 단순히 채무자의 사정만 고려하는 게 아니죠. 이 채권자 입장도 고려해서 생계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이 채무자가 책임져야 할 가구원 수에 따라서 정해진 법정 생계비만 인정해주고 그 외에 추가적인 지출은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식구 중에 누군가가 난치병을 앓고 있다거나 이미 계약되어 있는 월세집의 월세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이 의료비나 월세와 같이 채무자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추가 생계비는 더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죠. 하지만 그 외에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지출은 전부 다 제외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반려동물을 여러 마리 키워서 생활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든지 또 이 채무자의 자녀들이 특목고를 진학하기 위해서 과외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이유로 생활비를 더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주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무자들이 자구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견해생을 신청하고 나서 변제금 납부가 부담스러우니 주말에 알바라도 해서 소득을 좀 더 늘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먼저 견해생 인가결정을 받고 나서 보면은 법원이 인가결정 후에 다시 채무자의 소득을 조사한다거나 또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소득을 다시 조사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일은 거의 없겠죠. 물론 극소수 사건의 경우에 법원이 조건부 인가를 내리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법원에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채무자는 한 번 정해진 변제금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더 늘어나도 특별히 법원이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득을 검토하지 않는 한 면책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가결정 이전에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다면 어떨까요? 사실 인가결정 이전에도 이미 개시결정이 된 상태라면, 즉 개시결정이 되고 인가결정 이전인 그런 상태라면 잠시 알바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죠. 알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소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3년 이상인 견해생 변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물론 개시결정이 났다고 해서 무턱대고 추가 소득을 막 발생시켜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채무자의 사건 상태에 따라서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을 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본인에게 알바 소득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건을 맡기신 법률사무소에 자세히 문의를 받으시고 안내를 받으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